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볍게 수다를 떠는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보통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이든 아니든 간에 팔로워가 많든 적든 간에 대부분은 스크립트를 쓰고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안을 쓰고 이제 이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뭘 찍고 그다음에 뭘 찍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걸 정해두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 게 그 채널의 성장이나 채널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맞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채널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해야 될 말과 어떻게 이 채널의 방향성을 잡을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기획을 하지도 못하고 스크립트를 쓰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영상을 이 이야기 한번 해볼까 생각하면은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핸드폰으로 일단 켜서 찍고 그거를 짜집기만 한단 말이죠. 그것도 순서도 거의 안 바꿔요. 순서를 이렇게 컷 편집을 통해서 옮기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말한 걸 쭉 나열만 해서 올리는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또 생짜로 찍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낯설지만 즐거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잠깐 앞에 1, 2초 멈췄다가 시작하고 1, 2초 멈췄다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스크립트나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상을 끊어갔기 때문인데 이거는 제 예전 핸드폰에 관련된 그 학습된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핸드폰 이전의 핸드폰부터 유튜브를 촬영하고 업로드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편집을 하려고 할 때 에어드랍으로 하려고 해도 영상이 1분이 넘으면은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핸드폰이 굉장히 구형이었고 노트북도 굉장히 구형이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편집까지 싹 해서 업로드까지 해버리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그때는 노트북으로 편집을 했는데 그런 이제 업로드를 위한 영상 전송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1분 내외로 해서 끊어가는 게 습관이 되기도 했고 지금도 말을 하다가 중간에 물을 막 먹고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제가 영상을 편집하려고 볼 때 제가 물 마시는 모습이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딴딴딴 끊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컨셉을 잡고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 굉장히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 같고 두려움도 없어야 되는 것 같고 자기 검열을 좀 덜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보편적으로 도덕이나 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켜야 한다라고 정해진 것들을 지켜낼 수 있으면서 이렇게 그 와중에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들 자기의 장점과 매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샘나기도 해요. 왜 나는 저런 게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뭐 듣다 보면 장점이 있겠죠? 있어야 할 텐데 요즘뿐만이 아니라 저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저 자신을 검열을 해왔고 저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었던 사람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목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보죠. 나는 도대체 장점이 뭘까?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잘하는 사람일까? 사실 뭘 좋아하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뭘 잘하는 사람인지를 좀 더 고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걸 할 수 없다면 잘하는 거라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야 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래야 내가 좀 더 이 세상에 적응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흥미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편인데 이것도 흥미가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취업을 위한 사이트들을 봐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관심 있는 분야나 업종 이런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 회사겠지 약간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안 남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느꼈었고 느끼고 있고 아마 살면서 더 깨지면서 더 느끼겠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참 그럼에도 이제 남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를 뭐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장점이 좀 싫어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느끼기에 마음에 안 드는 장점을 남들이 장점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장점이라고 인식하고 개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거 말고 딴 거, 이거 말고 딴 거, 이런 약간 눈을 좀 저 멀리에 두고 있는 느낌을 스스로가 받기도 합니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어쩌다 보니 제 문제 고백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면 또 영상이 재미없을 텐데 싶은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많이 돌아보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 아닌 시간에 할 게 너무 없다는 감상을 또 받으니까 허무함과 스스로가 무용하다는 생각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싫다 좋다의 개념보다는 일을 하는 건 왜 하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야. 돈은 왜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근데 내가 일 말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먹고 사는 건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 사고가 약간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 재미없고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이게 뭐 잘못되었다거나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진짜 많이 하는 말버릇 그리고 영상들 막 이렇게 제가 다 올리진 않지만 스스로 연습하면서 찍은 영상들 다시 들어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인데 다들 이걸 버티면서 살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근데 진짜로 마음이 좀 평온하고 일관된 텐션을 유지하면서 사는 분들이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거에서 의미를 찾냐. 그러니까 일이나 무언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많이 영상 통해서 접하게 되곤 하는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닐 텐데 뭐 그분들도 다 나름의 시련과 고난을 거쳐서 그렇게 되셨겠죠. 저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을 거쳐야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가능은 한 건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게 저에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느끼고 있고 참 세상에는 정답은 없다지만 그래도 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한테는 모든 게 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져서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나 뭐 부자 되는 사람들 막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진짜 대외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세상의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말로 딱 정의 지을 수는 없긴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맨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든지 일단 시작을 해라. 그리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해라. 무언가 의미나 이유나 대단한 걸 찾지 말고 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생활 패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유지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돈 너무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이론상으로 되게 완벽해 보이는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상에 많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공감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그냥 하라는 게 어떻게 그냥 되는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과거가 그냥 안 하지 않았는데 나는 망했고 저 사람들은 됐으니까 이제 와서 저렇게 하는 말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후적으로 하는 얘기인 거 아닐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다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간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의심병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진심이시고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으니까 하신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하나 미물인 저 자신 하나를 먹여 살리는 것도 너무 버겁고 힘든데 제 또래들은 진짜 많이 애를 낳고 키우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정말 와 대단하다. 엄두도 안 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상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어디까지 한심해질 수 있는 거지에 대해서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심란해진다고 할까? 그리고 너무 이 세상에 비해 제가 물러 터졌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물러 터지고 싶어서 물러 터진 건 아닌데 자기 연민에 좀 빠져있는 것 같다고나 할까.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20대 초중반에는 확신이 있었고 내가 뭘 하든 될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를 믿는 감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고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많은 경우 그리고 이제 30대에 좀 생활을 규칙을 잡아내고 자기만의 삶의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부분 저처럼 20대 초중반에 뭐 자기 확신에 차서 도전을 했다가도 실패를 했다가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는 결과물을 내고 길을 찾더란 말이죠.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에 대해서 회고를 한다고 할까, 자학을 한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제가 모든 걸 실패해서예요. 그래서 실패만 안 했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걸 실패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얻은 게 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얻은 건 없고 잃은 것만 한가득이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은 없는데 왜인지까지는 된 약간 그런 느낌?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하는데 저는 이제 무언가를 말해야겠다. 이거를 말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혼자 찍어서 저장만 하고 있으면 솔직히 저 자신도 다시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올려놓게 되면 남들이 뭐 댓글을 남겨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회수 반응이 온다거나 이런 수치적인 결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놓고 영상 보관함을 두고 간간히 꺼내는 거랑은 다른 수치화된 무언가, 그리고 가시적인 무언가가 생기게 되니까 그걸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을 저는 좋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는 보통 유명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데 악플은 겁나 많이 달리고 너가 그러니까 망하지라는 제3자들이 그냥 쉽게 내뱉는 배설물 같은 표현들이 진짜 많이 달라붙게 되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게 막 엄청 나쁘다고 뭐 이렇게 화를 내려는 건 아니고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거기에 제가 발 하나를 더 끼워 보려는 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찍고 있는 건 한마디로 제가 점점 더 나아지고 개선되길 바라는 약간 자기를 위한 노력? 비슷한 거라고 할 수도 있죠. 노력이라고 하기엔 너무 별걸 안 하고 있긴 한데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나중에 이 채널을 엄청 키우게 된다거나 아니면 제가 좀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유명하게 된다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쁘고 멋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중 앞에 따란 내가 이렇게 멋져요 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이 녹여져 있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만으로도 인간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좀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너무 뜬금없게 힘들다가 되긴 했는데 제 진짜 마음은 그래요. 세상에 성공 이야기, 합격 수기, 막 이런 합격 이야기 이런 거 보면 저는 그때마다 너무 괴롭고 지금도 괴롭고 아마 당분간 괴로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잘 됐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물론 하고 싶죠. 저도 성공하게 된다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처럼 실패만 있고 우울한 상황도 뭐 관심을 받고 싶어서도 있겠죠. 관중의 마음 플러스 그래 그래도 완전 시궁창까지는 아니다라는 자기 위안 그리고 미래에 내가 이걸 봤을 때 좀 그래 잘 버텼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을 만한 근거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서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스로를 위해서 과거에서 보내는 메시지처럼 저의 예전 장점들을 한번 읊어볼까요? 뜬금없긴 하지만 영상이 너무 침울하게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영상들에서 했던 좀 회색 빛깔 좀 칙칙한 이야기들 말고 이번에는 좀 제 자랑을 해보자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제가 노력을 덜 했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뭐 결론이야 다 실패이긴 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고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해봤다고 감히 장담하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저는 스스로 굉장히 기특하다고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뭐 그 노력이 있으면 뭐의 결과가 망했는데 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변하지 않는 팩트는 팩트니까 그리고 그 노력의 정도라는 것이 지금 건강을 생각하면 좀 후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그때 살이지 말걸 내가 그때 내 몸 좀 더 부딪혀볼걸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장점이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쉽다고 느끼는 거는 차라리 진입을 하지 말걸 시도를 하지 말걸 이런 게 많지 시도를 해볼걸 이라거나 그때 이걸 할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할걸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아요. 보통 다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저와 반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장점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 행동적인 장점이고 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장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제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 얼굴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목소리만 등장하는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한데 저는 제 목소리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 굉장히 빠른 거에 비해 꽂힌다고 하죠. 딕션이 괜찮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혀가 남들보다 좀 짧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음은 또박또박 잘 들리는 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자막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자동으로 생성될 때 보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도 인정한 좋은 발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좀 더 확 알만한 장점은 손목이 얇다는 거. 마범 손목이 얇은 편입니다. 발목도 얇은 편인데 사실 종아리가 너무 두꺼운 편이어서 발목이 얇은 건 그렇게 장점으로 느끼진 못하고 있고 손목도 남들에 비해서 엄청 얇은 건 아닌데 제 몸에 비해선 얇은 편입니다. 그게 좀 시계 찰 때나 팔찌 찰 때 좀 이뻐 보이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좀 소소한 즐거운 장점 말고 진짜 남들이 보기에도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뭐가 있을까? 자신 있는 거를 얘기해 보자면 저는 어느 카페에 던져놓고 일해라 해도 최대 일주일 진짜 빨리 적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카페 경력이 많기도 하고 카페 관련해서 이제 경험해 본 부분도 꽤 많다 보니까 기계 사용법만 한 번씩 쫙 알려주고 해 하면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다. 그게 좀 장점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카페 일을 이제 업으로 삼기에는 스스로가 느끼기에 내 커피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은 아닌 것 같다. 그 약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민을 좀 해봤는데 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점이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굳이 읊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영상들에 묻어 나올 거고 스스로가 읊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장점만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즐겁게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스스로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느끼고 있긴 해요. 장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서 단점이 많다고 자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게 저는 지금 저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자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했듯이 일 아닌 시간에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감상을 좀 어떻게든 타파해야 된다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 책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참 안 되네요. 아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수다 떨어보면서 제 이야기도 살짝 섞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의 유튜브 지향점은 이제 실패한 사람이 극복해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팟캐스트처럼 그냥 잔잔하게 집에서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는 게 필요하신 분들이 찾는 채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채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 제가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 주제나 뭐 제 의견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주로 수험생활 얘기를 하고 수험생 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험생활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 그런 영상들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걸 저도 자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고 수험생일 수는 없다고 느끼고 있고 더 이상 수험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되는 시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저도 제 방향과 제 생각을 확장해 나갈 그런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연습들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험생 때 저를 알아주시는 거, 그리고 그게 헛되지 않았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 현재와 미래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소소하게 한번 담아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녕.